진정한 풍자의 정신을 내고 그의 풍자에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김영곤 씨를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공연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대학로에서 공연을 했었던 것이고 쭉 지방공연을 이제 다니다가 새천년에 제가 좀 뜻한 바가 있어서 다시 이렇게 앵콜로 다시 한번 좀 웃고 시작해보자. 그래서 앵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 500회쯤 제가 이 공연을 하는데 언제나 하면서 느끼지만 나오면은 배우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객석에서 먼저 긴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긴장하면요 오늘 망가집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세계적인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엄청난 마술사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나 흥행이 대성공을 거두는데 유독 우리 한국에만 2번 왔었는데 2번 다 많이 갖고 갔어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은 마술을 보면 저건 예술이야 그러면서 막 마술을 엔조이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새끼는 사기꾼이야. 어떻게 속이나 두고 봐야지. 이러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김영곤이가 웃기나 못 웃기나 무슨 심사위원처럼 앉아 계시면 오늘 망가지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마음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삐삐나 핸드폰 이거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좀 부탁합니다. 솔직히 뭐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객석에서 삑삑삑삑 이 삑삑삑은 좀 나. 그거 왜 똥차 후진하는 소리 있죠? 왜? 삐리리리리리. 아주 패 쥐고 싶어 진짜. 좀 부탁합니다. 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합니다. 솔직히 2천만 대씩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문명의 얘기가 아니고 공해야 공해. 아무데나 삐리릭삐리릭. 그리고 그냥 그 사람 많은 버스에서 그냥 아그락을 쓰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죠? 왜? 난데! 글로 5억을 보내고! 아니 버스 탄 놈이 5억을 어디로 보내 도대체? 그 요즘 인간들은 핸드폰을 누르지도 않아. 입으로 걸어 입으로. 우리 집 어떤 놈은 딱 그러더니 야 이 씨발놈아 이거 사장님이세요? 접니다. 별놈 다 야 이년아 여보 나야 뭐 별놈 다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환해지고 객석이 깜깜해집니다. 어쩔 수 없는 건데 깜깜하다는 이유로 혹시 옆에 남자가 자기 몸을 더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소리를 지르면 강의가 엉망되니까 그냥 당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줘야 됩니다. 언니 줘. 달랠 때 줘. 나이 먹으면 너가 달라고도 안 그래요? 얼마 서러운 줄 알아? 그리고 강의는 성인용입니다. 미성년자는 절대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얘기는 성인용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야하고 좀 솔직하고 좀 거친 표현도 그냥 쓰겠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이해해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어때? 다 이해하는데 여자들은요 괜히 들을 거 다 듣고 웃을 거 다 웃으면서도 괜히 옆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어머 씹새끼 어머 일체 내숭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족은 정말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말 훌륭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IMF인가 뭔가 하는 구렁텅이에 우리가 다 같이 빠졌을 적에 전 세계인들은 우리를 다 비웃었습니다. 이제 쟤들은 끝났다. 한국은 망했다. 전부 우리한테 손깍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를 보란듯이 다시 벌떡 일으켜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우리가 다시 정상을 되찾으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정말 한 번 한다면 하는 무서운 민족입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얼굴 보세요. 뭔가 해보자는 이 얼굴에 막 그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박찬호, 박세리 이 두 친구의 힘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박찬호하고 박세리가요 똑같은 박씨고 똑같이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요 표기를 달리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박찬호는 PARK를 쓰고요. 박세리 할 때는 PAK를 써요. 달라요. 왜 그런가 따져보니까 이 미국 놈들이 참 무서운 놈들이에요. 박세리는 R이 없으니까 R을 빼고
박찬호인지 알이 있으니까 알을 넣고, 야, 이놈들이 이름에까지 그런 걸 계산한다는 게 보통 놈들이 아니야. 지금 접수 안 된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계속 쓰시면서 무슨 얘기야, 지금. 이 조크는요,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넘어가는 거지. 설명 절대 없습니다. 근데 말이죠. 얼마 전에 그저 박찬호가 참 우리 국민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더욱더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논산훈련소 와서 훈련받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일부 돈 좀 있고 집에 백 좀 있고 그러면 어떡한지 군대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는 놈들.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돈 있으면 군대 안 가고 돈 없으면 군대 가고 그러니까 한간에 유전 면제 무전 뺑이 그런 말 있잖아요. 돈 있으면 면제 받고 돈 없으면 족뱅이 치고 되겠습니까? 이런 건 그냥 잡아다가 그냥 부모부터 새끼까지 그냥 혼내야 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군대는 못 갔습니다. 저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맞는 군복이 없다고 그래 못 갔어요. 진짜 솔직히. 정말 나쁜 놈들은 누구냐면 일부러 군대 안 가려고 이 머리 쓰는 놈들이 있어요. 우리 연예계도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개그맨 후배 중에 하나는요. 이놈은 군대를 안 가려고 공부를 했잖아. 공부를.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가나. 그러니까 책을 보니까 이빨이 몽창 다 빠지면 군대를 안 간다는 걸 알았어. 이놈이. 군대 안 가려고 했지. 소주를 한 3병 먹고 망치 들고 빡빡 이빨 다 뺐잖아. 이 새끼가.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체보다 받으러 간 거야. 이제. 쫙 모여있는데 군의관이 딱 나와갖고 군대 못 가는 사람 일로 서. 그러니까 줄을 쫙 서는데 이놈이 3번째 쓴 거야. 3번째. 근데 맨 앞에 쓴 놈도 이빨이 몽창 다 빠진 놈이더래. 군의관이 맨 앞에 너 뭐야? 이빨이 없는데요. 이빨이 없어 임마? 아해봐 이 새끼야. 벌려. 이 새끼 이거 하나도 없네 이거 진짜. 야 너 어떻게 밥 먹니? 이러고 와 이 새끼 불쌍하다 이거. 아이고 이 새끼. 너 안 돼 이 새끼야. 면제. 이름도 좋아하지만 3번째는 더 좋아하는 거야. 성공이다. 2번째 넌 뭐야? 치질입니다. 치질? 엎드려봐 이 새끼야. 가. 아이씨. 아우 이 새끼 썩었어. 아우 씨. 정말 심하네 이놈 정말 이거. 빨리 덮어 이 새끼야. 너 면제. 다음. 넌 뭐야? 군대 갈 거예요. 갔다 왔잖아 걔는. 이걸 못 참아갖고 계속 더럽게 없는 거지. 군대 가면은 제일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쫄따구 때 왜 고참한테 신고식 하는 거야. 일병 누구누구는 어쩌고저쩌고 명받았게 얘 신고합니다. 그때는 고참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고참 하나가 담배 필 줄 아나? 압니다. 똥구녕으로 담배 필 줄 아나? 못합니다. 똥구녕으로 담배도 못 피는 새끼가 군대 뭐하러 와 이 새끼야. 빡빡빡빡. 아니 무슨 맞을 것 같고 맞아야지. 아니 무슨 똥구녕으로 담배 못 피고 사람을 때리냐. 쫄다 오니까 말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물고 엄마 생각 고향 생각. 아유 내가 뭐하러 군대 나와가지고 아유. 근데 자기가 아까 똥구녕으로 담배 못 핀다고 맞았는데 군대에선 이게 되나? 얘는 이제 궁금해졌어 이게.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푹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기분이 아싸면 괜찮아요. 근데 아까 자기 때린 고참놈이 딱 들어오네. 이놈이 얼마나 놀랬겠어 이놈이. 잽싸게 빼갖고 딱 이러고 있었지. 그걸 딱 보더니 고참이 이 새끼 이거 쫄따구가 군대에서 말보로 펴 이 새끼가. 빡! 말보로 필터가 똥 색깔이거든. 아 이거 설명하면서 웃겨져. 이거 오늘 왜 이러니 진짜. 빨리빨리 접수가 안 되는구만.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사람 웃겨보면요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웃어요. 머리 나쁜 인간들은 웃는 것도 늦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인간 중에 제일 머리 나쁜 인간이 누구냐면 우리 개그맨 중에 오재미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15년 전에 오재미가 처음 데뷔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선배님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레스토랑을 딱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생각해보니까 말이에요. 아이 새까만 후배한테 제가 밥을 얻어먹는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재미야 우리 오늘 먹는 거는 더치페이로 하자. 좋대요. 웨이터가 오니까 더치페이 둘 주세요. 이러면서. 그 새끼가 그렇게 무식한 놈이야. 얼마나 웃겨요. 내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방송국 와가지고요 화장실 가서 이제 오줌 누면서 막 웃었어요 내가. 근데 그 화장실에 그 김은국이 있지 코털 김은국이 들어와.
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오재미가 말이야 더치페이 둘 시키는 거 있지. 김구이가 웃긴다고 막 웃더니 그 새끼 그렇게 비싼 거 먹는다니까.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PC통신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에 관한 업적을 조크로 올렸는데 참 내용이 좋아서 오늘 제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솥단지를 준비했대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밥을 맛있게 줬대요. 최규하 대통령이 그 밥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통이 숟가락 뺏어갖고 자기가 밥을 다 먹었대. 노통은 누룽지까지 그냥 빡빡 긁어서 다 먹었대. YS는 솥단지 잊어버렸대. 그리고 DJ가 그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대 지금. 참 절묘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국민들이 이 DJ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옛날 YS가 잃어버린 솥단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솥단지가 없으면 냄비에 하든 전자밥통에 하든 빨리 새밥을 줘서 배가 고픈 우리 국민들을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새밥은 안 짓고 자꾸 옛날 잃어버린 솥단지나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새밥을 짓고 싶어 하긴 하는데 새밥을 못 짓고 있어요. 왜? 갖고 있는 쌀들이 전부 묵은 쌀밖에 없기 때문에 새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 쌀을 찾습니다 하고 나온 게 젊은 피 수혈론인데 그것도 저것도 다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국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통령들이 참 개성들이 강해요.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방구를 하나 껴도요 다 달라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은 방구를 끼시면요 옆에 장관이 카카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아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은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힘차게 꼈대. 그냥 뿡 그럼 경호원들이 뭐야 하고 바로 떼어놨대. 소리가 너무 커갖고. 그럼 대통령이 내가 낀 거야? 괜찮아 너도 껴. 근데 전통은 방구를 뿡 끼면 옆에 놈이 카카 제가 꼈다고 하겠습니다 꼭 덮어쓴 놈이 있었대. 애들은 잘 뒀어 진짜. 근데 노통은 방구를 뿡 끼면 괜히 옆에 놈한테 네가 끼지? 네 배 아프나? 그럼 옆에 놈도 앉은데 또 내가 배 아프면 카카방구 낍니까? 뭐 되는 일이 없어 그 집구석은. YS는 방구를 뿡 끼면 바로 대국민 사과성명. 본인은 앞으로는 절대로 안 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 끼고 맨날 뒤로 끼는 거야. 예미 방구가 앞으로 끼는 방구가 어디서 뒤로 끼지. 그리고 DJ는 요건 정권 바뀐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하다가 한번 개박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때가 지나간 생각이 있는데 그때가 60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이 정보기관이 말이죠 안기부란 게 있었는데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코미디언이 사람 좀 웃겨보겠다고 이렇게 조크한 거 이런 걸 녹음에다가 문제 삼아서 끌고 와갖고 개박살 내고 네가 봤냐고 그러고. 아니 보긴 뭘 봐야. 그럼 내가 대통령 방귀 낀 걸 봐야 된단 말이야? 맨 그런 식이야. 그 당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안기부예요. 미국은 CIA이고 소련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KGB라고 있었어요. 이 세 나라 정보기관이 솔직히 그 당시에 제일 악명이 높았어요. 그나마 이 세 나라 정보기관 요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시합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더 우수한가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큰 산에 가서 쥐를 3마리 풀고 누가 가서 그 쥐를 1마리 빨리 잡아오나 시합을 했어요. 그 큰 산에서 그 쥐 잡아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소련의 KGB 스탠바이 큐 바바바박 요원이 뛰어 올라가더니 4일 만에 쥐를 1마리 딱 잡았고 박수가 촥. 다음 미국 CIA 스탠바이 큐 바바박 3일 만에 쥐를 딱. 역시 미국이다 박수 촥. 이제 우리나라 안기부 스탠바이 큐 바바박 이틀 만에 곰을 잡았고 내려온 거야. 야야야 쥐 잡아버리지 누가 곰 잡아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기부 요원이 곰한테 너 뭐야? 나 쥐예요. 나 쥐예요. 이래서 우리가 1등을 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날은 여기서 다 박수가 나오는데 저는 언제나 대살 까먹으면 박수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던 안기부가 지난날의 잘못을 누이치고 반성하고 새로 거듭 태어나겠다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국가정보원 내셔널 인텔리전스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대국민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근데 아직도 도청이니 감청이니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아이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름만 바꿔서는 안 돼요. 내용과 본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용과 본질을 그냥 냅두고 이름 바꿔놓고 다 바꾼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말이죠. 우리 실생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 병원에 가도요. 간호원하고 간호사가 뭔 차이가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간호원 그런다고 그분들 무시하고 간호사 그런다고 뭐 대단하게 본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잘 몰라갖고 병원에 가서 간호원 그러면 어떤 분들 막 성질을 내요. 우리가 왜 간호원이에요? 간호사지. 또 성질 낼 건 또 뭐 있어 솔직히. 그런 논리는 우리 할머니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 거고 학교는 댕기는 거다. 여러분 절대로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노인으로 부르든 어르신으로 부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로를 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노인이라는 호칭은 안 좋다. 어르신으로 호칭을 바꾸자. 이러고 아글아글 쓰는 사람들 뒷조사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효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착오로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색이고 혹은 날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거 콜라콜라하고 혹은 날 부모 가슴에 못 박는 새끼들이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꼭 부르자는 옵니다. 어머님 전상서 이런 거 불러요. 눈물 글썽글썽. 양심을 있다 이거지. 그거보다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경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저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우리 아파트에 그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뭐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갑니다. 참 좋아하세요. 누구하고 말이 하고 싶어갖고 크게 그 말에 굶주리신 분들이라 젊은 사람들이 가면 좋아합니다. 중국 속담에 성공을 하고자 하면 새 노인과 상의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각자 복잡한 문제 있을 적에 새 어른하고만 대화하면요. 그 안에 정답이 있기 마련이에요. 진짜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젊은 피가 아니고 진정한 언로들의 경륜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은 말이죠. 경로당을 딱 갔더니 할아버지들만 잔뜩 있고 할머니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내가 아유 할아버지 오늘 할머니들 다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 사고가 났어.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 왜 그 말도 안 하고 얌전한 그 김씨 할머니 있지? 예. 아 그 할머니가 얼마 전에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웬놈들한테 강간당했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어요? 아 병원에 입원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할머니들 다 병문 안 가셨군요. 아니야 전부 관악산 갔어. 전부 관악산 가 있어 할머니들. 물론 요 웃음은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분석을 해보면 요때 나온 요 웃음은 좀 문제가 있는 웃음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요 웃음 바탕엔 뭐가 깔려 있냐면 왠지 모르게 섹스나 성은 젊은 사람들한테나 어울리지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온 웃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보다 전향적으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의 성문화를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 클리닉의 황근 박사 연구팀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 65세에서 70대 되는 분들의 90%가 아직도 나는 성욕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수가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80세에서 85세 완전 원로들 중에서도 13%가 아직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어디선가 몸을 풀고 있다고 대답했고 1%는 비 올 때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섹스나 성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치 섹스가 무슨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지네들은 여기저기서 다 하면서 차에서도 하고 고수부지 가서도 하고 다 하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하겠다 그러면 그게 마치 무슨 반윤리적인 것처럼 반사회적인 것처럼 자꾸 이상한 시선으로 보니까 이 나이 든 분들의 성문화가 자꾸 밑으로 깔아앉아서 음성적으로 무슨 바카스 아줌마니 무슨 원조교전이 자꾸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나이 안 먹습니까? 우리도 곧 나이를 먹을 텐데 지금 양성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하기가 좋아요. 절대 섹스나 성은 남녀가 차이가 없고 노소가 차이가 없고 사람과 동물도 차이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새 공포의 삼겹살이라고 제가 돼지고기 사업을 합니다. 삼겹살집.
돈가스야라고 하는 또 돈가스 체인점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돼지하고 다 놀아야 됩니다. 제가 돼지에 대해서 참 공부 많이 했습니다. 이 돼지라는 동물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고마운 동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줍니다. 몸 다 주죠. 고기 다 주죠. 내장 다 주죠. 발목 잘라 따로 주지. 결정적으로 죽을 때 웃어줘. 이런 동물이 어디 있어, 솔직히. 근데 이 돼지가 말이에요. 우리에 있는 놈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도축장에 잡을 때 이제 끌고 나가는 거 아니면, 하나는 이제 젖붙일 때. 왜냐면 돼지는 임신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돼요. 1년에 두세 번씩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한 번 낳았다 하면 10댓말씩 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으니까 자주 젖을 붙여줘야 돼요. 근데 히트는 아무리 우리끼리 쏘근다고 얘기해도 얘 끌고 나가면 이 새끼는 자기가 왜 나가는지 알아요. 도축장에 벌써 데리고 나가려고 끌고 나가면 죽는 걸 아는 거야, 이놈이. 안 간다고 이 새끼가 지랄 발광하고 막 벽에 머리 찍고 막 거품 흘리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 정말 피곤해, 그거 진짜. 근데 젖붙일 때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지? 지가 먼저 나가서 리어까지 타고 있어. 나가서 빨리 가자고 난리야, 난리. 잘못 가면 길 가르쳐줘. 일로 가자고 막 그래. 굉장히 영리하다니까. 돼지뿐이 아니에요. 닭도 마찬가지야. 어느 양계장에 아주 색을 밝히는 닭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일명 쇳골개. 이 새끼는 얼마나 쇳골개냐면 매일 해, 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매일 해. 암탉 3,000마리를 다 했어, 이놈이 3,000마리를 다 하더니 간땡에 모았고지. 닭 주제에 소 우리 넘어가더니 암소를 다 한 거야, 이 새끼. 그 암탉이 다 하고 꽁, 칠면조, 오리. 하여튼 군녀랑 군형은 다 수저, 이 새끼. 새벽만 되면 코필기 흘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양계장 주인이 쇳골개야, 그만해 이 새끼야. 너 그러다 죽어 이 새끼야. 아저씨 재밌잖아요. 그러고 또 하고 맨날 해, 맨날.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주인이 딱 나가보니까 아이나 달러. 주인이 딱 나가보니까 쇳골개가 마당에 탁 쏘지. 그러니까 주인이 쇳골개야, 내가 뭘 했어 이 새끼야. 그만하랬잖아. 쇳골개가 눈을 딱 뜨면서 아저씨 저리 비켜. 지금 독수리 꼬시고 있어 지금. 그러더니 이놈이 결국은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갖고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클린턴의 이 전생이 쇳골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권위스럽게 생각하는 대회 이름이 뭐냐면 US 오픈이에요. 미국의 골프 대회가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있습니다. 그래도 그해 진정한 챔피언은 US 오픈 챔피언을 챔피언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회 이름이 갖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아무 스포츠에나 US 오픈 못 쓰게 해요. 테니스, 골프 이렇게 품위 있는 스포츠 종목만 딱딱 이름 붙여줍니다. 근데 이번에 이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에는 어쩔 수 없이 US 오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US 오픈. 영국의 그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부인하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 부인하고 클린턴 정리를 좀 해드립시다. 여기 일로 앉으세요. 여기 예. 두 분 예. 근데 정리를 좀 해. 2층이 비어 있는데 미치겠네 이거. 예. 자리 없나? 예. 예. 거기 두 자리 난 게 없네. 예, 합의 보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그때 해드릴 테니까. 예. 어디까지 했냐, 내가? 그래, 예. 자, 한 번만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 예, 여기로. 예. 예, 한 번만 일로 오세요. 일로. 예, 그죠? 예. 예. 예? 아, 자리 있습니까? 예. 뭐까지 했지, 내가?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부인하고, 옐친 러시아 대통령 부인하고, 힐러리하고 셋이 만났어요. 퍼스트 레이디에 잠을 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야, 이 남자의 거시기를 너희 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누가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수상 부인이 우리 영국에서는 남자의 거시기를 젠틀맨이라고 한다. 왜 젠틀맨이냐? 승려만 보면 일어나기 때문에 젠틀맨이다.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 부인이 우리 러시아에서는 남자의 거시기를 패트리어트라고 한다. 왜 패트리어트냐?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다. 그러니까 힐러리가 남자의 거시기는 루머다 루머. 아니 왜 루머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넌센스 퀴즈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퀴즈는 말이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 소리는 노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물통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이 클린턴의 이 거시기 털 떨어지는 소리는 뭘까요? 이게 문제예요. 클린턴의 이 털 떨어지는 소리는 뭘까요? 정답은 이거 설명 기다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진짜. 한두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나 루이스키 폴라조스, 제니퍼 플라워스지. 솔직히 백악관을 스쳐 지나간 인턴 사원들이 한둘입니까?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백악관 앞을 지나간 여자 100명한테 물어봤어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당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서 20명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겠다. 30명은 대통령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나머지 50명은 그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애가 알아듣고 웃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너무 젊고 힘이 넘쳐서 그냥 아무 데서나 껄떡대갖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럴 줄 알고 이번에 안 되는 분을 뽑아놨습니다.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선견지명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요즘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참 솔직히 나이 80이 다 된 노구리 이끄시고 근데 뭔가 역사에 한번 폼나는 대통령으로 한번 남아보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밑에 인간들이 받쳐줘야지. 이놈이 사고쳐, 저놈이 사고쳐. 놈들만 사고칩니까 또? 년들도 사고쳐. 이래 마음고생이 참 심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보면요. 참 그 존경할 부분이 많은 분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지금도 주무시기 전에 영어 단어를 몇 개씩 외우고 주무신다고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80이 다 된 분이,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이게 뭐가 답답해서 영어 단어 외우다 주무시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바람 맞으면서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 중국 전원의 학자 회남왕이 쓴 회남자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배울 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틈이 있어도 배우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자기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영어 같은 거는 말이죠. 필수입니다. 그거 못해갖고는 대통령 같은 중책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근데 옛날 영어 못하고도 대통령 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YS. 이 양반은 얼마나 영어가 안 됐냐면 클린턴 처음 만날 때 비서들이 그랬대요. 카카. 다른 거 영어로 하면 개망신 당하니까 그냥 인사만 영어로 하십시오. 클린턴 만나면 카카가 먼저 How are you? 그럼 저쪽에서 I am fine and you? 그러면 me too.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고 How are you? me too. How are you? me too. 며칠을 그랬대. 또 클린턴 딱 만났는데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해갖고 Who are you? 그냥 클린턴이 좀 기분이 나빴지만 이게 조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조커로 I am Hillary husband and you? me too. 이렇게 아주 한미관계 엉망됐대잖아. 그날 밤 힐러리 뒤지게 많이 떼잖아. 너 한번 조찌르고 난리 났을 때 비서들이 따있다잖아. 아니 카카 하와이 하시니까 후아이가 웬 말입니까? 끝까지 우기더래. 쓸데없는 하지 마라. 우리 경상도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 누꼬 이런다 이거야. 자기 누꼬를 영어로 했다 이거야. YS가 청와대 계실 적에 그 현철이 차가 아주 죽이는 차였다네. 이 차는 현철이가 딱 몰고 가다가
클래식, 그럼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팝, 그럼 팝송이 나오고, 뽕, 그럼 뽕짝이 나오고, 뭐 이런 차였대요. 하루는 이 차를 몰고 현철이가 딱 가는데, 웬 트럭이 하나 끼 가로막는 거야. 얼마나 열받아. 딱 열고, 미친 새끼.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대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야 좀 심하지 않냐 그래요. 인정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어느 국민이 자기 전직 대통령 가지고 농담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만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다 똑같죠.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무슨 골목 강아지네 주막 강아지네 그러시잖아요. 설마 대통령까지 하신 분들이 거짓말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따져보니까 이 강아지한테 나라 맡긴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바람직한 전직 대통령들의 문화가 이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작년 2월 8일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우리는 아주 부러운 광경을 외신으로 접하게 됩니다. 후세인 고왕의 장례식 날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클린턴, 카터, 부시, 포드 쫙 모여서 조문하는 모습. 왜 그렇게 좋아 보이던지, 왜 우리는 저렇게 화기애애한 전 현직 대통령들을 볼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씹고 헐뜯고 험담하고 그냥 쌍말하고 시종잡배들이나 하는 그런 행들을 그냥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전직 대통령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카터는 솔직히 현직일 때보다 퇴임 후 지금이 더 인기예요.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그런데요. 처음부터 전직했으면 참 좋을 뻔했다 그러죠. 대통령의 특사로 평화의 사절로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부시요? 부시는 여러분 아시죠? 97년도에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미국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겠다. 낙하산 점프를 했습니다. 그거 성공시켜서 온 미국인들 박수 받고 이번에 아들 내미가 대통령 나오는데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부시는 여러분 힘의 상징이에요. 골프장을 승리로 이끈 영웅입니다. 당시 여러분 이런 조건 기억나시죠? 미국 대통령 부시, 당시 소련은 고르바초프, 영국은 대처, 우리 한국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 네 양반이 모여가지고 4개국 정상회담을 한번 했었대요. 누가 제안을 한 거야. 야, 자기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특징을 얘기해보자. 누가 제안했어. 그러니까 그냥 고르바초프가 딱 이러더니 소련이 넓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을 딱 가면서 광활한 평야. 영국의 대처가 딱 그냥 가슴을 딱 그러면서 쭉 짜면서 풍부한 자원. 부시가 딱 자꾸 딱 내리고 물건 딱 그러면서 막강한 무기. 우리 노통이 딱 이러는데 개뿔 할 게 있어야지. 갑자기 바지를 딱 벗고 딱 그러면 분단된 조국. 유명한 조크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만 병환 때문에 오늘내일 하시는데 그 병이 뭐냐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병.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치매라는 병이 치매. 국민 여러분, 나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공식 발표하던 날 온 미국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카카 빨리 와 함께 하세요. 편지, 첨부, 성금 엄청나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 우리도 빨리 그런 국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치매란 병 조심해야 돼요. 이게 나이 많은 노인들만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병이에요. 특히 남자분들, 내가 치매가 오는구나. 이걸 언제 느끼게 되냐면 가끔 화장실 가서 왜 나오실 때가 이거 안 닦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열고 나오시는 분들. 그게 치매 1단계예요. 2단계 되면 골 아파져 이제. 볼일 보고 안 놓고 그냥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낑기면 죽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낑겨본 놈은 알아. 죽어. 한 7개 말고 나와. 돌아버려. 3단계 되면 이제 이건 병원 가봐야 돼. 끄낸 줄 알고 싸고 있는데 바지 안에 있어. 아이씨. 이러면 허구한 날 바지 가르고 들어와야 돼. 마지막 4단계 되면 이건 병원 가도 못 고쳐요. 깐난애기 안고 쉬고 지가 쉬하는 거 있지? 큰일 나. 치매는 암이나 에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치매 예방에 뭐가 좋습니까? 의사한테 다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한국의 전통문화 고스톱. 왜? 점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고스톱 치는 거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내비둬야 돼요. 근데 이 고스톱 문화가 말이죠. 저도 가끔 칠 기회가 있습니다만
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하이로 같은 거 해보세요. 하이로 하면요. 매 판마다 조금씩 판이 바뀌어요. 딜러가 부릅니다. 깜깜이, 뭐 바둑이, 식스 투컷, 뭐 한강, 두만강. 그러니까 밤을 새도 지겹지가 않은데 이놈의 이 고스톱은 담요 한 장 깔고 쭈그리고 앉아갖고 밤새도록 종목 하나 갖고 칩니다. 그러니까 아침 되면 막 허리 땡겨, 배 땡겨. 정말 고스톱 재밌게 치려면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고스톱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선이 부르는 거야. 이번 판은 전두환 고스톱. 그럼 뭡니까? 전두환 고스톱은 보통 왜 피 한 장씩 가져올 때 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광이든 뭐든 지가 원하는 거 한 장씩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끄떡함 오감 나고 끄떡함 쓰리고 나. 대형 사고를 유발할 땐 전두환 고스톱이 최고야. 그 다음에 또 부르는 거야. 심수봉 고스톱. 심수봉 고스톱은 뭐냐면 광판 놈이 급판 끝날 때까지 옆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심수봉 고스톱. 우리 코미디언들이 제일 많이 치는 거는 심영래 고스톱. 이거 치세요. 이거는 정말 웃겨요. 이건 웃느라고 한 팔 다 못 쳐요. 보통은 패를 뜨면 왜 이렇게 놓잖아요. 심영래 고스톱은 이렇게 놔요. 자기가 뒷기패를 다 봅니다. 근데 지패는 이렇게 놓고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쳐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펜 다 보고 지패만 못 봐. 돌아버려. 이거 한번 쳐보세요. 진짜 웃겨 이거. 고스톱 쳐보면 그 사람 인간성 다 나와. 제일 한심한 새끼. 돈 다 잃고 집에도 안 가고 뒷전에 앉아서 똥 먹어. 푹 먹어. 그리고 돈 딴 놈이 자기 돈 쉴 때 괜히 같이 쉬는 놈 있어 괜히. 같이 침울해 묻혀. 제일 얄미운 새끼는 패 다 섞었는데 너 아까 흔들었잖아 이거 하는 새끼 있지. 정말 한 대 줘 받고 싶어 진짜.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제 정확하게 만 20년 됐습니다. 코미디언 지 20년 동안 정말 그래도 결코 짧지 않은 세월 20년 동안 그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어디 돌아다니면은 저를 뭐 스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도 그 별로 이게 인정 안 하고 그냥 한 시대를 같이 늙어가는 오랜 친구처럼 그냥 저를 편안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요. 다른 연예인들한테는 얘기도 잘 못 걸면서 저한테는 말도 잘 걸어요. 김영건 씨는 왜 이렇게 뚱뚱해요?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요? 뭐 물어보는 것뿐이 아니라 막 찔러보고 와 어떤 사람은 막 찔러보고 싶은가 봐. 그리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묻습니다. 뭐 최진실이가 정말 그렇게 이뻐요. 뭐 고생해서 담배 펴요 안 펴요? 인간 그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참 많이 묻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로 황당한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좀 나이 좀 드신 남자분들요. 소주 한잔 먹으면요. 열이면 여덟이 꼭 물어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저 김 선생,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저 탤런트 한번 하는데 얼마예요? 탤런트 한번 하는데 얼마냐?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러면 이제 대답을 안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탤런트를 넘어가 이제. 저 김은희 녀석이 500이면 돼요? 아니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우리끼린 공짜로 하는데. 농담이야 농담. 아이고 본 적도 없어. 우리 주변엔 맨 이영자 김미화야. 개뿔 땡겨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했냐면 요즘 들어서 우리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탤런트 시험만 본다 그러면 막 몇천 대씩 줄 섭니다. 가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에 막 코미디언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너도 되고 싶어하는 연예인, 이 직업. 과연 이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인가? 저는 20년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번뇌하고 갈등했습니다. 제 아들이 6살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이 다음에 커서 아빠 나 연예인 하겠어요. 혹시 그러면 난 애비로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분명한 말씀은 반대를 하겠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찬성은 절대 하지 않을 생각. 이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CF 한 방에 뭐 몇 억씩 받는 연예인 물론 있어요. 그 몇몇 안 되는 연예인만 보니까 그게 단 줄 알지. 그 밑에 깔려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가는 수도 없는 무명 인기 없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지 팔찌라고 쳐. 이놈의 직업은 사생활이 없습니다. 연예인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지 애인하고 섹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야? 그걸 찍어서 비디오로 돌린 새끼가 나쁜 놈이지.
근데 돌린 새끼는 못 찾고 찍힌 년만 미친 년 돼갖고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그런 인권유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한 번 있는데 실수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어저께까지 그렇게 사랑을 주다가도 실수 한 번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못 죽여서 난리야. 저희가 음주운전 하다 한번 걸리면요. 이거는 살인 낸 놈보다 더 크게 납니다. 난 김은국하고 이승현이 한 10대 명 깔아 죽인 줄 알았어 진짜. 근데 그건 또 죄를 졌으니까 또 쳐. 정말로 황당한 건 여러분 이혼 같은 겁니다. 이혼은요. 여기 있는 어느 분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나 평생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요새 70에도 하겠다고 나서는 게 이혼이고 80 먹은 분도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판국인데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런데 연예인이 이혼하면 그 개인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뒤로 하고 완전히 얘 이혼했대! 대문짝만한 글씨로 그냥 작년에 벌써 몇 명입니까? 고시님 이혼, 이양아씨 이혼, 개그 이혼 이러고 막 때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이것들은 맨 이혼만 해 이 새끼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신문에 크게 나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연예인 중에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들은 전부가 자기 부인하고 남편하고 다 잘 삽니다. 엄영수만 빼놓고. 요즘에 우리 연예계가 이혼이 많은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혼이 많은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98년 이건 정부 발표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은 하루에 매일 339쌍이 깨졌습니다. 1년에 123,735쌍이 깨졌습니다. 돌아온 총각, 돌아온 처녀가 25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딴딴딴딴 세계에 올리면 하나꼴로 깨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혼인신고 한 상태급만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살다 깨진 거까지 포함하면 뭐 숫자는 뭐 거의 기하급수적입니다. 근데 변치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이혼 사유를 보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격 차이가 1등이야. 너 왜 깨졌니? 성격 차이야. 이건 안 변해. 근데 뭐가 변했느냐? 이 성격 차이 말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는 자라온 환경의 차이.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격 차이는 성기의 규격 차이입니다. 여자는 너무 남자가 스몰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너무 여자가 빅이라고 그럽니다. 의외로 이런 섹스 문제 때문에 헤어지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 하나에 안 하네 해도 하룻밤 딱 자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찍어버려요.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첫날 밤에는 여자들이 대부분 다 울어요. 신혼 첫날 밤엔 여자들이 전부 다 울면서 안 되겠어요.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우리 다음에 해요. 이러고 울어요. 한 20년 살다가 여행 가봐. 남자들이 다 울어. 너무 커서 안 되겠어. 그냥 찾아. 바뀌어요. 어떤 아버지가 말이야. 딸을 태우고 야 아빠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가자. 와 한적한 시골로 아버지하고 딸하고 드라이브 가네. 카브를 끽 도는데 어머 세상에 떼강도를 만난 거야. 떼강도를. 시골에 웬 떼강도야? 내려 이 새끼야. 내리지 어떻게 해. 이놈들이 나쁜 놈들이 차를만 뺏어가면 되지. 아버지하고 딸을 옷 벗어 이 새끼야. 바스아식만 입혀놓고 있지. 양말, 신발, 딸 머리핀까지 다 뺏었고 차 타고 가버렸어.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마나 황당해요. 터벅 내려오는데 갑자기 딸이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를 딱 빼면서 아빠 나 이거 안 뺏겼다. 야 너 그거 어떻게 안 뺏겼어? 아빠 이걸 내가 잽싸게 빼갖고 이걸 내 거시기에 딱 넣어갖고 이걸 내가 안 뺏겼다. 그걸 빼갖고 니 거기다 넣었어? 아유 잘했다 잘했다. 역시 내 딸은 머리 좋단 말이야. 그러더니 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유 씨, 네 엄마가 있었으면 자동차 놓을 수 있었는데 에이. 어떤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보 나 어젯밤 꿈에 아주 이상한 꿈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 어젯밤 꿈에 글쎄 내가 남자들 거시기 파는 데 갔었다. 남자들 거시기 파는 데 갔었어? 어땠어? 뭐 긴 거는 100불에 팔고 굵은 거는 200불에 팔더라. 그러니까 남편이 저 혹시 내 거 있었어? 그럼 당신 거는 그런 거 팔 적에 더블라시 끼워줍디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버린 거야. 나도 어제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 난 어저께 여자들 거시기 파는 데 갔었다. 어땠어? 뭐 쬐끄만 건 100불에 팔고 이쁜 건 200불에 팔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저 혹시 내 거 있었어? 그럼 전부 다 그 속에서 팔던데. 물론 외국 조금이다마는 근데 참 희한하죠. 여자하고 남자가 살다가 헤어지면요,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상하게 다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도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면 그 남자 친구들이 그래요. 뭔지도 모르면서 괜히 지들끼리 모여서 쑥쩍쑥쩍거리면서 저 새끼는 말이야 평상시에 운동 좀 하라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여자가 그거 책임 못 져주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유 자식. 전부 덮어놓고 이 남자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제가 결혼해갖고 한 4년인가 애가 없어갖고 정말 고통받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쓰곤쓰곤 뭐라고 쓰곤대나 가보니까 저 새끼는 뚱뚱해서 애도 못 낳고 잡아. 덮어놓고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누구나 자기 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왜? 그런 보이지 않는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바라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신경을 씁니다. 여자들은 어느 여자도 자기 걸 보면서 내가 큰지 작은지 갖고 신경 쓴 여자가 없는데, 남자들은 꼭 화장실이고 목욕탕에 가면 남하고 비교해 가면서 저 새끼가 큰지 내가 큰지 결판을 내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그 피해의식이 있어. 그런데 내가 큰지 작은지 관심을 갖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 기준. 기준이 있어야 내가 크다 작다 결론을 낼 텐데 그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문헌을 다 뒤져보니까 한국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를 제가 알아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표준 성기 사이즈는 평상시는 6.5cm인데 흥분하면 12로 변하고, 두께는 2.5에서 3.5로 변하며, 둘레는 8에서 11 내지 12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치로 얘기해 주니까 개뿔적인 뭔 소리야 헷갈리실까봐 제가 샘플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상시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딸랑딸랑 오르고 다리다가 그래서 이쁜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딱 눈빛이 달라지면서 흥분하면서 요 정도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12라고 했는데 사실 그보다 좀 커요. 왜냐면 이것도 공연 때보다 만졌더니 좀 커졌어요. 하여튼 이름의 속성은 만지면 커져야 되는 얘기 이상하지 이거. 하여튼 중요한 것은 평상시 모습과 흥분 상태의 모습은 요 정도가 한국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의사가 얘기하는데 남자가 흥분 상태가 12cm가 평균이긴 하지만 7cm만 넘어가면 성생활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7cm만 넘어가면 그만이지. 좀 크면 어떻고 좀 적으면 어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좀 크면 인간들이 아주 건방들을 떨어 아주. 목욕탕에 들어올 때도 좀 크다 그러면 존만한 새끼들. 아니 누가 물어봤어? 거길 왜 제끼고 들어와 거길? 여기 요만하다. 뭘 수건으로 가리고 바가지로 덮고. 아니 쬐깐 놈들이 바가지를 왜 덮어? 그거는 비눗가루 덮으면 돼 그거는. 여자들이 보면 웃어요 웃어. 남자라고 크다고 제끼고 들어오면 그럼 여자도 크다고 인연들아 하고 들어오냐? 여자는 클수록 오므려. 사람이 겸손해야지. 뭐 크다고 정력이 좋고 쬐끄맣다고 정력이 없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남자가 이게 크고 작고는 정력이랑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적에 가정 환경 차이가 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저 산동네 출신 남자들이 대부분 이게 커요. 부잣집 아들, 재벌이 새들 다 쬐끔해. 왜? 부잣집 애들은 어렸을 때 허구날 부모가 장난감을 사줘요. 맨날 총 갖고 놀고 차 갖고 놀고 배 갖고 놀아. 가난한 집 애들은 뭐 마땅히 갖고 놀 게 없어.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쪼물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 누가 들어오면 이거 산동네 새끼구나 이거. 바로 알아버려 우린. 야 나는 정말 저는요 난 크다 얼마 전에 정말 놀랬잖아요. 내가 목욕탕 가서 이렇게 머리를 감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거기가 이상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남자는 여기다가 문신을 했더라니까. 문신을. 난 여기다 문신 놓지 처음 봤네. 보통 문신이라는 게 왜 깡패를 보면 가슴에 하잖아요. 가슴에 용 그리고 막 배 그림 호랑이 그리고. 근데 문신도요 가슴에 한 놈들만 해도 깡패 중엔 오야붕들이야. 똘마니들은 꼭 어깨에다 한다고. 어깨에다가 하트 딱 밑에 쌀 절약. 이 사람은 여기다가 말이야 한글로 우다가 뭐야 지나가다 이렇게 툭 건드렸거든. 건드리자마자 갑자기 이게 빠바바바 올라오더니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찬물 튀니까 뿌르륵 하니 우다.
나도 열받아가지고 나도 했잖아, 진짜. 나도 우다 했어, 진짜. 삐 올라면 우습다? 끝나. 난 죽었다 깨도 세자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참나 미치겠네, 정말.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남녀가 원만한 성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남자의 성기가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가 미국에 이제 처음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유학 갔지, LA에. 공부만 하려고 갔는데, 공부고 지랄이고 한 2달 지나니까 막 남자 생각이 나고 막 죽겠더래.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자 혼자 가면 황당하다고. 왜? 누구랑 할 거야? 이거 딸리지, 말 딸리지, 에이지 무섭지, 깜둥이 무섭지. 어딜 밖에 나돌아다닐 수가 있나? 그래 어떻게 해? 미국에서 제일 싼 거는 이제 바나나거든. 바나나를 사다가 이제 벽에 붙여놓고 이제 밤마다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거야, 여자가. 좋아. 난리가 났어. 근데 이쪽 옆방에는 백인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딱 보니까 웬 여자가 벽에 바나나 붙여놓고 이걸 하고 있네. 여자 엄사에 싹 가서 바나나 띄어내고 벽에다 구멍을 요만하게 냈어 이제. 그 밤에 이제 지걸 딱 밀어넣으니까 여자는 바나나인 줄 알고 어머 좋아라 막 신나. 이쪽 옆방에는 깜디가 살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 나거든. 딱 보니까 백인 놈이 밤마다 재미를 보내. 열받은 거야. 하루는 싹 가서 백인 놈 없을 때 깜디가 지걸 딱 밀어넣지. 여자가 그날은 부엌에서 이제 도마질하다가 어머 바나나가 썩었네? 칼로 또 잘라봤어. 그래갖고 흙이 푹 난 거 아니야 그때. 그게 원래 원인이야 그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절대로 남녀가 원만한 성상을 갖느냐 못 갖느냐는 결코 남자의 성기가 크다 작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뭐가 가장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남녀의 신체적인 성 사이클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자는 말이죠. 여자는 섹스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클라이막스까지,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끼는 클라이막스까지 가는 시간이 대충 10분에서 한 15분 걸립니다. 일정한 시간을 가져야 몸이 열리게 돼 있는 게 여자 신체의 특징이에요. 근데 남자들 소주만 먹으면 다 자기가 병강세라지. 병강세는 개뿔이 무슨 병강세. 우리 한국 남자들의 70%는 삽입을 한 상태에서 2분이 평균입니다. 2분 안에 거의 다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2분이고 여자는 한 10분이고 여기서 오는 이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가 난 2분이야? 난 몰라. 2분에 끝날 거야. 삐 끝내면 여자가 볼 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인간이야 토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가 야 10분 동안 열심히 해봐. 그럼 남자들은 호구날 쌍코피 흘리면서 날 죽여라 이년아. 뭘 먹여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로 하나가 될 것이 아니고 부부라는 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10분이나 15분 걸리는 여자를 2분으로 그럼 낮출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신이 조물주가 하느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갑자기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그렇지 2분 만에 땡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2분 걸리는 남자를 10분으로 늘리는 건 가능하겠는가? 이거는 노력에 따라서 가능하다 이거.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떼돈 버는 게 한약방이었습니다. 뱀 먹어라, 녹용 먹어라, 웅남, 해구신, 물개, 자라, 진해, 최근에 비아그라까지 엄청난 약들을 먹여서 사실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약효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죠. 그러나 지극히 일시적이고 부작용으로 따르고 솔직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성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수도 없는 의사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세계적인 의학 박사 케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케겔요법을 발표했습니다. 이 케겔요법이 사실은 이 남자들의 성기능을 강화시키고 여자들의 골반을 강화시키면서 수축력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문을 쪼였다 놨다 이 운동을 하루에 30분씩 하려는 겁니다. 항문 조이기 운동이에요. 요즘에 그 기, 단 이런 거 배우러 가면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가르칩니다. 요새 김도영 씨 껐떡하면 수염 달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똥구멍을 조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케겔요법을 바탕으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죠. 갱년기에 특히 들어가신 남자분들 2달만 매일 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건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아무도 몰래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지금 하고 있지 지금.
딱 보면 알아 내가. 이씨. 좋다 이거야. 해라 이거야. 버스고 지하철이고 타가지고 괜히 멍하니 남의 얼굴 쳐다보고 있느니 그런 시간을 쪼개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고 사랑해요 백날 키스 날려봐야 서로 침만 왔다 갔다 하지. 좋은 거 있습니까? 사랑해요. 알았어 시작.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운동은 항문을 조였다 놨다 하는 케겔요법이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자의 이제 성기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걸 갖고 그랬기 때문에. 항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항문과 성기를 잇는 라인이 우리 몸 밑으로 있습니다. 이 라인을 한방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회음부라고 합니다. 회음부. 이 회음부가 남자 성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녀경에 보면은 회음부를 자극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샤워할 때 목욕할 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꼭 밑으로 손 넣어서 눌러주고 찔러주고 쓰다듬어주고 여기를 자극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가 강해지는 거예요. 하세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손이 안 닿아서 못하는데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가.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부부관계 맺으시다가 부부관계 맺으실 적에 남자들이 이제 딱 끝내려고 하면 여자들이 알아요. 아, 이 인간이 지금 끝내려고 하는구나. 알지 몰라? 그랬을 적에 자기가 원치 않는 시간에 끝내려고 하면 잽싸게 손가락 4개를 모아서 남자의 회음부를 한번 쿡 찔러. 그러면 사정하려는 남자들이 움찔하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쓸데없이 섹스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그런 많은 철딱선이 없는 부부들이 많이 줄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 쌍 중에 한 쌍 이혼하는 이 현실이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맞습니까? 여기가 무슨 유럽입니까? 미국입니까? 여기는 동방예의군 우리 한국인데 세 쌍 중에 한 쌍 이혼하다니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지네들은 싫어서 헤어진다 쳐. 그 밑에 딸려 나오는 수많은 결손 자녀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이혼을 좀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교재 내용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많은 참고가 있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교시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배우는 말이죠. 무대에서는 배우는 언제나 좋은 관객을 만나면 너무 신이 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개그와 조크를 하는 사람들은요. 관객 수준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도 다 알아듣고 웃어주시면 정말 신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제가 굉장히 어려운 조크를 몇 개 했는데 이야기 어려운 걸 몇 개 했는데도 다 알아듣고 웃어주시고 어려운 게 많았어요. 뭐 이런 거는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거 다 이해하시고 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중을 하고 들어주시니까 너무 신이 납니다. 사실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하는 데 와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제가 대학교 나가서 제가 가끔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학생 중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그 김철수인가 하는 애가 있었어요. 김철수. 그 김철수랑 이거 옆에 앉는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애가 이름이 은연이에요. 은연이. 은혜 연연자예요. 은연이. 근데 성이 박씨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날 가리키는데 말이에요. 둘이 막 떠들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분필 딱 던지고 내가. 야! 그 김철수하고 박은현 나와! 그랬더니 여자들이 다 나오는 거 있지? 기가 막혀서 내가 진짜. 2교시의 주제는 웃음입니다. 웃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란 무엇입니까? 일찍이 플라톤은 질투의 감정에 쾌감이 가미된 것이 웃음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웃음이란 특히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유머 감각이란 이제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 300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외모와 능력을 제끼고 이제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유머 감각을 지니지 못하면 장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다. 딱딱하다. 무뚝뚝하다. 웃는 걸 싫어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잘 웃지 않고 웃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오랜 세월 그 모진 가난과 외침 속에서도 결코 웃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웃음을 사랑한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당놀이, 우리의 탈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같은 그런 난리통에서도 오성과 한음의 유모, 황희정승의 유모, 봉이김선달, 김삿갓, 정수동, 수도 없는 해악이 넘치는 분들을 우리는 선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삿갓이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뱃사공이 없어요. 강을 못 건너가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뭐 주막엔 못 가고 어떡합니까? 가까운 이제 서당에 간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 훈장이 나와야 되는데 훈장이 안 나오고 애들이 몇 명 나와요. 훈장님 계시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허름하거든 옷차림이. 훈장님 안 계신데요. 그래. 내가 지금 하룻밤 좀 묵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잠깐만요. 뒤로 막 뛰어갔다 나오더니 우리 훈장쌤이요. 여기는 주막이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여기에 열받은 김삿갓이 붓좀다오. 탁 시를 하나 써갖고 이 시를 이 훈장 꼭 갖다 줘라. 줬는데 그 시가 말이죠. 기가 막힌 시가 하나 나옵니다. 서당 내조지 방중 개존물 생도 재미십 선생내 불알이라. 서당 내조지 서당에 있는 건 내 일찍이 알았는데 방중 개존물 방 안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있구나. 생도 재미십 애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데 선생내 불알이라. 선생은 나와서 인사가 없구나. 뜻은 참 좋은데 읽으면 다 욕이야. 내조지 개존물 재미십 내불알. 이 얼마나 위트와 해악이 넘치는 시입니까? 이런 시를 구사할 줄 알았던 게 우리 조상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용예가 나왔습니다 얘긴데 전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욕 몇 개 없습니다. 미국 욕 뻔해요. son of bitch 이제 개새끼란 욕입니다. fuck you 욕이에요. goddamn 욕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일본 욕 뻔해요. 빠가야로 욕이에요. 칙쇼 욕입니다. 조또 이건 욕이 아니더라고. 난 욕인 줄 알았는데 욕이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더라고. 난 몰랐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욕을 하나 했더니 조또가 욕이 아니야. 몰랐어 진짜. 중국 12억이 사는데 욕이라고는 딱 하나야. 왕바단. 그리고 홍콩 쪽 가면 조까이라 이런 욕이 있어. 조까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욕이 넘어왔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자한테는 욕이에요. 조까이라가 몸 팔아라 이 뜻이야 이게.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별의별 게 다 욕이야. 야이 님이 어떻게 하여튼 이 몸쓰고 하는 욕만 42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욕은 뜻도 없어. 뱉으면 욕이야. 링건마 태평양 링게로마이신 앙꼬 베이비 이 새끼야. 뭐야 앙꼬하고 베이비하고 어떡하란 얘기야. 뭐 연관이 있어야지 개뿔이. 그냥 욕이야 그게. 우리가 쓰는 욕 중에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욕이 많은지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 많이 하시죠. 여자한테 하는 욕 중에서 야 이 갈보 같은 년아 그래. 이거 굉장히 그 심한 욕으로 들리는데 갈보가 뭐야 갈보가.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제일 좋아한 여배우가 그레타 가르보입니다. 당시 그레타 가르보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부 그레타 가르보 사진 넣고 다닐 정도로 슈퍼스타예요. 그러니까 6.25 때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그 미군이랑 다니는 여자를 보고 야 쟤 가르보냐? 쟤는 지가 뭐 가르보인 줄 아나 보지? 가르보 하다 보니까 이 갈보가 욕이 됐습니다. 남의 신성한 이름을 우리는 아주 쌍욕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면 자다가도 펄떡이라 할 일. 여기다가 미국 사람하고 다닌다고 해서 양자 나왔고 양갈보. 그러니까 원뜻은 욕도 아닌데 그냥 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 본 거야 그냥 그렇게. 이런 욕 여러분 또 많이 하시죠? 님이 뽕이다 이 새끼야. 님이 뽕. 근데 뜻을 알고 써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쓰는. 님이 뽕이 뭐야? 님이가 뭐야? 님이가. 네 애미의 준말이야. 너의 모친 이 뜻이야. 뽕이 뭐야 뽕? 옛날 사람들이 주로 섹스를 하는 장소가 뽕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뽕밭은 섹스하는 데예요. 너 나랑 뽕밭에 갈까? 그러면 한번 할까 이 뜻이. 그러니까 나도양의 단편소설 뽕 제목을 괜히 뽕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섹스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뽕은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욕인데 미국 욕 똑같은 게 있어요. motherfucker. 미국 욕 중에 motherfucker 이 욕이 한국 욕으로 하면 님이 뽕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욕 많이 하시죠.
야, 이 씹새끼야. 10이 뭐야, 10이? C 플러스 2B에. C 플러스 2B, 10이 된 건데. C는 뭐야? 자식이에요. 씨바지. 자식 낳아준 여자지. 이 집은 C가 귀해. 자식 귀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는 입. 어디야, 거기가? 거기서 나온 새끼? 씹새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전부 씹새끼야. 이건 원래 욕이 되면 안 돼요. 원래 욕이 돼야 되는 말은 예의 제왕절개 새끼야. 야, 이 자궁의 임신아. 이렇게 특이한 놈들이 욕이 돼야지. 너더라도 다 여기서 나오면 씹새끼인데 그냥 우리가 욕으로 쓰기로 합의 본 거야, 그냥. 욕으로만 씁니까? 씹새끼란 말을 넣어가지고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씹새끼 시리즈.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20년을 제가 코미디를 했습니다만, 웃긴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오정 시리즈, 만덕이, 최불암 시리즈, 뭐 쭉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씹새끼 시리즈한테는 안 됩니다. 작품성이라든지 웃음을 유발하는 어떤 폭발성 같은 게 환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즌이 끝나면 개뿔 재미가 없는데, 씹새끼 시리즈는요 15년 됐어요. 지금도 한번 웃어요. 정말로 작품 좋은 거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것도 한 300가지 돼요. 300가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어느 집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셋이 딱 잠자는데 잘 자고 있는데 밤 12시가 땡. 갑자기 잠자던 할아버지가 자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주진자의 물을 탁 마시고 한숨을 푹 벽을 손으로 꽉 쥐고 탁 자. 조금 순간 또 아버지가 자다가 또 펄떡 일어나더니 물을 또 탁 마시고 한숨 푹 벽을 손으로 꽉 쥐고 또 탁. 손주가 또 자다가 또 펄떡 일어나더니 주진자의 물을 또 딱 마시고 한숨 푹 벽을 손으로 꽉 쥐면서 씨백을 물이 뜨거우면 얘기를 해줘야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래간만에 목욕 좀 해야지. 스님이 목욕을 때를 밀었는데, 다 밀었는데 등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이 있길래, 학생, 내 등 좀 밀어줄래? 중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같은 빡빡인데 이게 반말이거든? 왜 반말이에요? 나 중이야. 나 중3이야, 이 씹새끼야.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산에 올라왔잖아. 내 다시는 속수에 안 내가리라. 나쁜 놈들. 남이압을 타압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파리 하나가 윙 여기 딱 왔네. 남이압 윙 도망가. 남이압 윙 또 한 조국이 또 도망가. 두 번씩 파리가 약 올리고 가니까 돌아버린 거야. 스님이. 남이압 윙 또 앉아. 남이압을 타압을 탑을 딱 쳐서 도망 못 갔어. 하하. 이제 마저 뒤졌겠지. 손을 딱 띄는데 파리가 도망가면서, 아, 씹새끼, 꼼보에서 마저 뒤질 뻔했네. 꼼보라고, 꼼보. 그래, 살았다고. 어떤 여자가 아침에 탁 옷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뱃속이 막 불불 끓고 난리가 난 거야. 막 화장실이 급한 거야, 지금. 어떡하지? 막 여자가 참고 있는데 저쪽에 화장실이 있어. 막 뛰어갔지, 여자가. 급하니까 어떻게 해? 놓고도 없이 그냥 여자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사람은 없는데 어떤 놈이 다녀갔는지 한 무대기를 누가 싸놓고 그냥 간 거야. 그 여자가 들어 이씨 어떤 새끼야 이거 진짜. 몰라 딴 데 가야지. 들어. 문 닫고 그냥 나왔어요. 남자 놈이 이제 기다리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뭐 한 무대기가 있거든. 왜? 야 이년아, 볼일을 봤어 뭐 이년아 뒤처리를 하고 가야지.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떻게 이년아. 방방 뜨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김 날아봐 이 씹새끼야. 저는 말이죠. 네가 알고 있는 조크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어김없이 이 씹새끼 시리즈의 마지막 편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참 아무리 들어도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느 한 놈도 껄떡대는 놈이 없어. 여자란 게 나이 먹으면 누가 뭐 커피 먹자, 좀 만나자, 뭐 영화 구경 가자 이런 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얼씬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서 이 여자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산신령이 펑 물어봤어요. 산신령님, 왜 난 남자가 안 붙을까요? 너는 이승에선 남자 붙긴 텄고 네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저승에선 너 때문에 남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깼어.
야, 남자 없이 사느니 남자 많은 곳으로 가자. 여자가 죽으려고 5층짜리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남자 많은 곳으로 가자. 팍 뛰어내렸는데 재수가 없들래니까 바나나를 싣고 가는 트럭 위에 떨어진 거야. 쿵 깨면서 잡으니까 뭐가 막 잡히거든. 줄 서 씹새끼들아, 줄 서. 조그만 새끼 뒤로 가. 참 완벽한 조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코믹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위트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기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치, 순발력, 분위기가 좀 나쁠 때 자기가 한마디 딱 해서 와 웃기면서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타고 갈 줄 아는 그런 재치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오줌이 매려온 거야. 막 어우 화장실 어디 있어? 막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남자가 막 뛰어가지고, 남자들 급하면 그런 거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면서 꺼내면서, 너무 급하니까 열면서 꺼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여자 화장실이야. 웬 여자가 앉아있다가 웬 새끼가 꺼내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악을 쓰지. 당연히 여긴 여자 전용이야 이 새끼야. 여기서 밀리면 개망신이거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이것도 여자 전용이야 이년아. 어떻게? 그게 바로 재치, 위트. 이 위트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선거판이에요. 선거판. 선거판에 가면 말이에요, 이 후보자의 말 한마디로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유명한 선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84년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먼데이하고 레이건이 붙었습니다. TV 토론 생방송에서 당시 먼데일이 당시 나이가 많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레이건한테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다 레이건만 쳐다보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나. 이때 레이건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와, 그 말 한마디에 먼데일 얼굴이 펄개져. 그 말 한마디로 그 선거에서 레이건이 압승을 거둡니다. 똑같은 질문을 지난번 대선 때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후보한테 했습니다.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김대중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코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익살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모든 표정이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코미디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코미디의 공통점이 뭡니까? 뚱뚱이야 홀쭉입니다. 왜? 보기만 해도 웃기니까. 또는 심영래 씨 같이 안 나갔다? 뭐 이렇게 바보짓을 한다거나. 또는 남 흉내내는 거 있죠. 본인이 생각할 때. 하여튼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모든 표정이나 행동을 우리는 코믹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코믹이라는 것은 오디오보다는 비디오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유머라는 게 뭡니까? 유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한테 약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얘기를 듣고 가십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얘기가 몇 개 없습니다.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가 얘기 같고 아마 바나나 얘기만 기억하다가 이거하고 몇 개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머가 뭔지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머라는 게 뭡니까? 유머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 DJ, YS 이런 분들 가지고 막 농담하고 조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웃으셨어요. 웃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더 싫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시면서 야 웃긴 웃지만 좀 심하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분들 곁으로 조금씩 전부 다가섰습니다. 인간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휴머니티를 느꼈기 때문에 다갔습니다. 야 옛날에 그 양반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김영곤이가 겁대가리 없이 그 양반 갖고 막 조크하고 농담하고 세상 많이 변했네, 또는 안 됐네. 오히려 어떤 연민의 정까지 느끼면서 그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머의 정신입니다. 나쁜 놈을 꼭 넌 나쁜 새끼야 하지 않고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유머라고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머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감대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같이 느껴야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정치 풍자 코미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이 뭐 야지나 오거나 집어쳐 이 새끼야로 뭐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왜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농담을 안 받아줘갖고 썰렁해지는 경우 많이 있죠. 그거는 철저하게 얘기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공감대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남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슴이 찔 때는 언제냐면 뭐 솔직한 얘기입니다.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여자 처음 꼬셔갖고 처음 여관이나 호텔방에 들고 들어가서 처음 여자 옷 뺏길 때, 야 이때 정말 아무리 남자들 센 척해도 이때 가슴 무지 뛰어 솔직히. 특히 그 빨간 조명 밑에서 있잖아 그 부축한 조명. 어? 그리고 여자 옷 처음 뺏길 때 날리는 남자들 멘트 다 비슷비슷해. 뭐 사랑해 뭐해 무슨 너의 눈마울은 사슴을 닮았네 어쨌네. 솔직히 그런 새끼들이 언제 사슴눈깔 쳐다본 적이나 있어? 있는구나 없는구나. 그냥 날리면서 옷들이 딱 뺏기면 이제 흐뭇해갖고 이제 그럼 여자는 이제 푸르 떨어요. 어? 그럼 이제 불하자. 이거야 뭐 선수끼리 하루 이틀 해보고 선수를 탁 해서 팅그덩 팅. 여기서 이제 프로랑 아마추어가 차이가 나. 여자 다룰 줄 모르는 새끼들은 이거 뺏기는데 한참 걸려. 그걸 하나 못 찾아갖고 자기야 비켜봐 한참을 더듬고 지랄 연병을 하고 어떤 새끼는 이걸 잡아당겼다 놔갖고 얼마 따고. 어? 무식한 새끼들. 아유 여자를 그렇게 모르나 그래? 벌써 우리 같은 프로들은 소리 들어 딱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 사랑해. 이 사랑해도 그냥 얘기하면 촌놈이야. 여자 귓구녕에 바짝대고 바람을 넣어주면서 사랑해. 왜냐면 여자들은 귓구녕에 바람만 들어가면 에에에 딱 몰라. 근데 정말 재수가 한 바가지 뭔지 알아? 손으로 딱 해서 사랑해. 이 브라자 뒤에 호구 떨어진 거 왜 짜매하고 쓰냐 애들 있지 왜? 이걸 뭐 짜매하고 쓰냐? 어? 이건 절약이 아니야. 궁상이야 궁상. 지질이 궁상. 그건 좀 나. 어떤 애들은 옷비누를 갖고 있지? 그것도 왕옷빈 이따만한 거 있지? 우리 어렸을 때 해삼 찍어 먹던 거 그거 세상에. 그 말이야.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속옷을 잘 입어줘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야. 빤스를 좋은 거 입어줘야 돼. 벌써 빤스가 좋은 놈들은 여자하고 여관이나 호텔방에 딱 들어가 보면 알아. 빤스가 좋은 놈들은 들어가자마자 옷 탁탁탁탁 벗고 빤스만 입고 온 방을 돌아다녀. 샤워해. 상표 봐봐. 드라이. 어? 자신감의 표현이야. 막 그걸 못 보여서 난리 아니야. 막. 근데 빤스 후진 거. 하얀 면 빤스. 앞은 노랗고 뒤는 누런 거. 조금 지린 거 있지 왜? 고무줄 토작하게 삐져나온 거. 눈민무 도룡고 빌링아이게 잡아당기면 댕긴 대로 하는 거. 이런 거 입은 새끼들은 절대로 바지 따로 빤스 따로 안 벗어. 꼭 같이 벗잖아. 딱 벗어갖고 장판 밑에 침다고 벽 사이 딱 구겨넣어. 정말 피곤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야. 한 번쯤 그런 걸 써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감대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참 많이 웃어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특히 여자들은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왜 많이 웃어야 되냐면 목소리가 이뻐져요. 여자는요 많이 웃으면 목소리가 이뻐집니다. 여자는 목소리가 이뻐야 돼요. 여자 중에서 제일 밥맛 없는 게 이 목소리 허스키한 여자들이야. 재수 한 바가지야 진짜. 보통 여자들은 남자하고 거시기할 때 소리가 이뻐져. 대부분 보면 막 이 소리 남자들이 막 뿅뿅뿅 가는 거야. 근데 목소리 허스키한 것들은 아이고 좋아. 머리를 침대에 찝고 싶어지 마.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냐? 어? 무슨 마우라가 터졌나? 재수가 한 바가지지 말이야. 남자들은 왜 많이 웃어야 되느냐? 남자들은 많이 웃으면요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력이 좋아져. 남자는요, 요새 정력이 좋다 그러면 요새 남자분들 막 창피한지 모르고 뱀이고 지렁이고 막 천연기념물 막 오소리다 뭐다 막 잡아먹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런 거 다 꽝이에요. 정말로 정력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포장마차가 파는 거 있어요. 안하고해. 그거 드세요. 그게 정력의 이거야. 안하고해 먹잖아요. 그날 밤 안하고 못 자요.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근데 남자들은 정력이 좀 있어줘야 해. 어떤 남자가 평생 자기 마누라 한번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마누라가 밥만 되면 구박이지 뭐. 이 새끼야. 밥만 먹고 사니? 나가 뒤져라 이 새끼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남자가 어딜 가냐면 산에 올라가자. 산에. 왜 가냐면 100일 기도드리러. 100일 동안 기도하면 소원을 하시 들어준다고 그냥 열심히 기도한 거야. 하느님 제발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좀 우리 마누라 좀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0일 딱 됐잖아. 깜빡 자는데 꿈속에 산신령이 펑. 네 소원이 뭐냐? 우리 마누라를 한 번만 좀 만족시키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네가 빵 그러면 거시가 빡 커지고 원상복귀 시킬 때는 빵빵 그럼 뽀로록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3번의 기회를 주겠다. 깼어. 이게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 산에서 해본 거야. 그냥 바지 벗고 빵! 뿌악! 진짜네.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 집 못 가잖아.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록 갔어. 아깝게 하면 써먹었지만 2번 남았으니까 급한 마음에 차 몰고 막 집에 가는데 웬 놈을 이렇게 차가 막혀. 뒤에서 어떤 놈이 빵! 뿔 나오네 이게. 이런 씨. 아니 그거에 올라올 줄 누구야 도대체. 너무 억울해서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운전대라서 운전이 안 돼.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로 갔어. 이제 한 바퀴 안 남잖아. 귀 막고 음악 틀고 이제 막 대문 팍 방문 팍 마누라한테 이불 깔아. 마누라가 얼마나 웃겨. 비영신 놀고 앉았네. 이불 깔아. 딱. 너 그동안 나 무시했지? 잘 봐 보여줄게. 딱. 빵! 푸악!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처음 봤거든. 좋아갖고 어머 자기 빵빵하다. 자기 산에 올라갔대. 아직도 안 내려왔대.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웃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 우리 인간이 처음 웃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2, 3개월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쯤 되면은 부모가 으르르 까꿍 하면 빠르르 웃고 다 해요. 생후 18개월부터 20개월쯤 되면은 아기 스스로가 웃음을 자아내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정신 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인간이 평생 잘 웃느냐 안 웃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이는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라고 합니다. 애기 눕혀놓고 애가 뭐 알겠어? 둘이 부부가 얘 X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병 깨지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는 뭔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평생 잘 웃지 않는 딱딱한 아이가 될 것이고 그냥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빨아주고 핥아주면 그 아이는 평생 잘 웃는 여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웃기 시작하는 우리 인간이 점점 자라면서 하루에 웃는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제일 많이 웃는 나이가 언제냐? 6살 때 하루에 크고 작게 400번 가량 웃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정말로 얘가 이렇게 많이 웃나 안 웃나 봤어요. 정말로 많이 웃어요. 뭐 만화영화 같은 거 만화영화 틀어놓고 난 개뿔 재미도 없더만 뭐가 좋은지 막 떼굴떼굴 불러요. 텔레토비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뽀 이러면 와 웃고 막 뛰면서도 웃고 엎어지고도 웃고 뭐가 좋은지 자면서도 웃고 자면서도 딩글딩글 뭐 그렇게 웃어요. 이렇게 많이 웃는 6살이 딱 지나가면 인간이 이제 경쟁사회에 돌입합니다. 시험 봐 선생한테 야단 맞아 친구랑 싸워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하루에 웃는 양이 100번으로 15번으로 막 줍니다. 크면서 막 주는데 나이 4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12번 웃고 50에는 6번 웃는다고 통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평균 12번 웃는다 6번 웃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잘 웃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웃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루에 웃는 양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군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는다면 이 병원마다 득실거리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5번만 웃으면
이 환자들이 반으로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는 하루에 15번을 참아 웃지 않고 삽니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박사는 이런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요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단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3분 동안 노를 열심히 진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전신운동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고 찡그릴 때는 안면 근육만 딸랑 50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펜을 잡고 웃을 때는 전신 근육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웃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배가 고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전신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호기가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나 헬스 가장 기본은 많이 웃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더라. 이 얘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황수관 박사, 이상구 박사 다 얘기했습니다. 엔돌핀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엔돌핀이란 게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5년 영국의 에버딘 대학의 한스 코스테이치 박사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케팔린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야 조물주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떤 고통이 오면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모르핀보다 200배가량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야 체내에 모르핀이구나. 체내에 모르핀이 있구나. 이래서 이름을 엔돌핀하고 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천연 진통제인데 이게 진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격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환자한테 병문안 갈 적에는 절대로 주스나 꽃,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와이단 같은 거 웃기는 얘기 해가지고 그 소리나게 웃겨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요새 비디오가에 가면 빌려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패치 애담스라는 영화 있습니다. 러브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입구에 여자 다리 2개 해놓은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해놓은 건데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미국 실화입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고 웃기기 시작합니다. 삐에로 분장하고 막 웃깁니다. 애들이 그 의사만 보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웃더니 그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몸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웃음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구미 각국 미국에서는 엄청난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웃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번 나온 엔돌핀이 얼마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5분 정도 활동하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살 때의 마음으로 몇백 번씩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개인의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죠. 작년 2월 달입니다. 홍콩에 있는 한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뛰들르고 낮아빠지는 파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그랬어요.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이게 뭐예요? 안 웃겠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란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아니 아가씨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아 손님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이렇게 웃음이 하나 빠진 사회는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게 개인의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웃음의 반대가 뭡니까?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수명이 길어지지만 스트레스는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용 생쥐 2마리 사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한 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는 오메가며 꼬챙이로 한번 쿡 찔러보세요. 이 찔림을 당하는 생쥐는 그냥 놔둔 지 반밖에 못 삽니다. 왜?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가 이 쥐의 수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래 살길 바라신다면 스트레스를 됐으면 안 받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친구 하나를 만나도
맨날 내가 말이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지 문제까지 다 와서 얹어주는 친구.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나 일찍 죽으라고 연병하는 거예요. 그죠? 친구는 그냥 나오면 야 와이장 들어오고 있어. 들어봐. 되게 웃겨. 날 웃겨주고 신나게 해주고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 이게 좋은 친구지. 맨날 죽상하고 와가지고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빨리 이건 장부에서 꺼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자 3,5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남자들의 건강 기록, 사망 나이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이 남자들의 부인들, 와이프 사진을 다 구해다가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를 골랐는데 놀라운 연구 논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이쁘고 미인인 남자들은 대부분 60, 70을 못 넘기고 일찍 죽고 마누라가 좀 못생기고 수더분한 남자들은 대부분 80, 90까지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와이프가 이쁘면 이쁜 만큼 남자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쁜 여자랑 산다는 죄값으로 자기 생명 한 10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못생겼다고 절대 구박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부십니까? 그래서 오래 사시겠네, 우리가. 100년은 뭐 걱정 없네. 중요한.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결국 질 높은 삶이란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화스럽게 살고 싶어도 쟤네들 움직임이 조금만 수상하면 바로 라면서 제기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밥 굶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이뻐서 쟤네들 우리가 돈 주고 빌려주고 쌀 줍니까? 그나마 그렇게 몇 푼 줘놔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남북이 갈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만성 스트레스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것들이 교만해갖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검사 마누라 장관 마누라 이런 것들이 물커다니면서 몇 천만 원짜리 옷에 있고 그리고 팔 때 말고 올려고 네가 거짓말 한번 나도 거짓말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몰리니까 생방송으로 누가 진실인지 밝히자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청문회라는 걸 4일씩 내리 해가지고 결국 알아낸 거는 앙드레긴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우리가 응? 그거 알아냈는데 웬 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초반에 띄워보면 아는 걸.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10시나 11시쯤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유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은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자자. 그냥 주무시기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틉니다. 그러도 좀 보다 주무시려고. 국민들 다 주무시려고 하는 10시, 11시에 텔레비 프로가 뭐냐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과 사람들 현상수배 25시 맨 도둑놈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강도 불륜 폐륜 때강도 이거저거 안 되면 이제 암 걸린 애들 엄마 껴안고 막 우는 거 있지. 맨날 이런 걸 보다 잠이 드니까 꿈자리가 뒤숭숭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애들 들춰보게 돼. 이 새끼 살아있지 아직. 왜? 꿈자리가 나빴기 때문에. 아니 왜 국민들 마지막까지 좀 주무시겠다는데 그거 좀 편하게 주무시게 밤 10시 넘어서 코미디 프로나 좀 해 쪼나 해 이래갖고 낄낄대고 웃다가 주무시면 얼마나 좋은 꿈 꾸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놈의 방송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뢰밭처럼 깔려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유머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머의 대중화, 유머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아닌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머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머의 조기 교육을 강력히 저는 주장합니다. 이 아이 세대에서는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면 절대 어느 단체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유머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됐습니다. 태권도나 영어 단어, 컴퓨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머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가르쳐야 합니까? 식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나온 애한테 너 네 방 청소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너 요새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너 요새 왜 인사 안 해? 이런 걸로 애를 멀게 할 게 아닙니다. 나오면 야 너희 학교에서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 사오정 시리즈 뭐 최신판 나왔다며? 자꾸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애가 처음에는 꼰대 왜 저래 갑자기? 그러겠죠. 그러나 얘가 어느 날은 말이죠. 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조크랍시고 농담이라고 유머라고 한마디 날리는 날이 꼭 옵니다. 이때가 중요해. 얘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알던 얘기든 모르던 얘기든 앞뒤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 그냥 막 웃어줘야 돼. 그래야 애가 신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그게 뭐가 웃겨 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아우 추워 죽겠네 이 쌍은 그냥. 이러고 애를 죽여놓으면 그 애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평생 얘기 안 합니다. 애가 얘기할 때 막 웃어주면 애가 신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가 알고 있는 얘기 다 떨어지면 친구한테 가요. 야, 너 웃기는 얘기 있으면 한 번 알려줘. 친구하고 유머를 말하는 아이가 됩니다. 친구랑 유머를 나누는 아이는 절대 왕따가 없습니다. 요새 왕따가 얼마나 무서워요.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레간따라고 소리 없이 왕따 당하는 거래요. 또 지만 듣나? 지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얘는 어디 가든지 쭈삣쭈삣대지 않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자기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모한테 못할 말은 또 뭐가 있어요? 지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다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한 방에 해결돼요. 엄마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신선한 조크와 유머를 듣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맞물려 좋아지는데 아니 왜 식탁에서 애한테 말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밥을 켜 이 새끼야. 밥이나 쳐먹어. 이런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 옛날에 군 출신인 군인이 우리가 아들만 넷입니다. 밥 싸게만 앉으면 뭐라고 야단치. 그런 이게 무슨 입맛이 있고 무슨 밥맛이 있습니까? 그냥 중간에 아유 나 안 먹어 가고 싶은데 중간에 그러고 왔다가는 개박살 나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빨리 한 그릇 먹고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비만의 어머니는 속식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만이 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쥐고 있는 거죠. 처녀 때 그렇게 이뻤던 여자들이 아줌마 되면서 살찌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느 날부터인가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우 나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가만히 보면 물도 빨리 마셔요. 하여튼 유머의 생활화, 유머의 대중화로 정말 이 사회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게 돈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돈 경제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맨 돈 타령 경제 타령.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면 수출이 안 된다나 그러면서 잡아가두지도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은 맨날 들어갔다가도 보름 만에 다 기어나오고 맨날 힘없는 것들만 몇 년씩 썼고 저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GNP가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덜 풍요롭더라도 사회 정의가 서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렸습니다. 새 천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가 솔직히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새 천년에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관광항구로 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놀다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 하나만 잘 들어오면 자동차 10대 파는 것보다 난데 그런데 요즘 같은 우리 이미지 잘 웃지 않는 한국인, 딱딱한 한국인, 바가지나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월드컵 100번 해봐야 축구만 여기서 하고 노는 건 일본 가서 다 놉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좀 바꿔야 되겠다.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이날만큼은 절대 화내지 않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누가 무슨 사과를 해도 다 오케이 하는 날이고 옛날 관계가 좀 멀었던 사람하고 화해하는 날이다. 이날 하루만 웃자는 게 아니라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전날로 웃음이 번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제가 제정해서 지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내주신 모든 입장 수익금 또는 뭐 이 스마일 배지 또 나가면 이제 제가 쓴 책 그런 책에 대한 모든 판매 대금 모든 대금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병원에 한 6개월씩 누워있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 성실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유머의 생활화 대중활동에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미디언들이 참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코미디언만 나와서 웃겼는데 요새는 뭐 시트콤이라고 그래갖고 가수도 웃기고 탤런트도 웃기고 또 뭐 우리 연예인만 웃깁니까?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의상실 주인 여자도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이제 나선 게 뭐 빤스 파는 놈이 없나, 용가리 맺는 놈이 없나, 삼겹살 굽는 놈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코미디의 미래형은 반드시 이렇게 말로 서서 웃기는 스탠딩 코미디여야 합니다. 우리도 자니카슨이나 레터맨이나 마법부나 레노같이 말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웃길 수 있는 이런 후배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지만 많은 후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힘을 줘서 방송으로 진출하는 날 여러분들은 밤마다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Beat him in his own game.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바에 멋있고 폼나게 살고 싶지 않으니 어디 있나. 굳이 그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지 않으니 어디 있나.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 왜 그걸 모르나, 왜 그걸 모르나.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얼 할 수 있나. 개뿔 배운 게 있어야 취직도 하고, 개뿔 아는 게 있어야 면장도 하니. 가도 끝이 없는 답답한 길을 가고 싶어 가겠느냐. 못났다고 탓만 말고 내 언덕이 되어주오. 그러나 누굴 자리를 보고 살이 뻗으라고. 왜 그걸 모르나, 왜 그걸 모르나. 많은 사람들은 날 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얼 할 수 있나. 개뿔 인물이 있어야 사랑도 하고, 개뿔 가진 게 있어야 결혼도 하니. 가도 끝이 없는 답답한 길을 가고 싶어 가겠느냐. 못났다고 탓만 말고 누울 자리 되어주오.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예.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뭘 주고 좀 더 줘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얘기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동물 나라에서 말이죠. 사자하고 이 토끼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둘이 이제 의형제를 맺었는데 어느 날 이 토끼가 얻어맞고 온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사자가 열받은 거예요. 감히 내 동생을 때리다니. 열받아가지고 사자가 기어 나갔어요. 밖으로. 그 지나가는 늑대를 만나갖고, 야 늑대야, 너 토끼 때렸어? 아니요.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야, 너 내 동생 토끼 때렸어? 아니요. 코끼리를 만났어요. 코끼리, 너 내 동생 때린 거야? 아니요. 계속 아니라고 그러고 다 지나가는데 팬다를 만난 거야. 야 팬다야, 너 혹시 내 동생 토끼 때렸냐? 그러니까 팬다가 네, 내가 때렸는데요. 얼마나 화가 나요. 뭐라고? 너 안경 벗고 일로 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토끼가 또 맞고 온 거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들 다 집합해. 아주 그냥 온 동물을 다 집합시켰습니다. 내 동생 토끼 때린 놈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반달곰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야, 저 나이키 티셔츠 입은 놈이 너 때렸냐? 그러더랍니다. 어떤 그 동물학자가 이 아프리카를 이제 비행기 타고 쫙 가는데 아프리카에 조그만 무슨 무인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은 걸 딱 보니까 펭귄이 살고 있는 거예요. 펭귄이. 아니 아프리카같이 무더운 이런 나라에 펭귄이 살다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학자가 전 세계 통신에게 다 전보를 때렸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펭귄이 산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 기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다 갔어요. 그래서 펭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펭귄이 추운 데서 안 살고 이 아프리카에 삽니까? 그랬더니 그 펭귄이 얘기하더래요. 저 펭귄 아닌데요? 저 살찐 제비인데요? 덩다리 시리즈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덩다리가 이제 하루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덩다리가 군대에서 이제 휴가를 와가지고 어느 여인숙을 들어갔는데 딱 이제 여인숙에 들어가서 혼자 잘나고 그러는데 그 주인 여자가 말이죠. 아주 그 나이 좀 먹은 여자인데 좀 이상한 여자예요. 남자 혼자 자고 있는데 싹 들어오더니 아랫목에 손을 쓱 넣으면서 춥지? 예. 적적하지? 아니 뭐 괜찮아요. 불러줄까? 그러니까 아이 돈도 없고 아이 뭐 됐어요. 아이 불러줄게. 아이 괜찮아요. 아이고 불러줄게. 아이 저 혼자 그냥 잘 거예요. 그날 밤에 덩다리는 얼어 죽었습니다. 최불암 시리즈 중에 하나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최불암 씨하고 저 이덕화 씨가 수영장에 갔습니다. 수영을 하러 가자고 갔는데 둘 다 수영복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덕화 씨가 아니 형님 수영복이 없는데 그냥 집에 갑시다. 최불암 씨가 무슨 소리냐? 여기까지 와갖고 무슨 그냥 가는 게 어딨냐? 다 벗고 그냥 빨개 벗고 물속에서 놀면은 누가 아냐? 그래갖고 이제 둘이 그냥 빨개 벗고 하나도 안 입고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비원이 호래기를 막 불면서 최불암 씨 보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가 이 빨개 벗고 여기서 수영하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니까 최불암 씨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이덕화 쟤도 지금 빨개 벗고 하는데 왜 쟤는 놔두고 나만 잡는 거예요? 근데 경비원이 그러더래요. 저 사람은 지금 자영을 하지만 당신은 배영을 하잖아. 김밥하고 떡볶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는데 떡볶이가 이기는 거예요. 김밥이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이 너무 무겁구나 생각해서 몸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은 김대로 뛰고 소시지 뛰고 밥은 밥대로 뛰고 또 시금치대로 뛰고 다 나눠놓으니까 잘 뛰는 거예요. 막 이기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잘 뛰는데 김만 느긋하게 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야 김아 너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뛰어? 그러니까 김이 그러더래요. 난 양반 김이요. 옛날 대통령 중에 그 YS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골프를 참 못 치겠는데 본인이 가끔 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좀 골프를 못 쳤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YS가 골프장에 나가갖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탁 드라이버를 그냥 딱 첫
첫 번째 샷을 했는데 쪼르가 떠르륵 쪼르가 났어요. 근데 뭐 대통령이 쪼르 냈다고 누가 웃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캐디가 나이샷! 세컨 샷을 딱 하는데 또 와이스가 딱 세컨 샷에 있는 힘을 다 쳤는데 또 쪼르가 삐리릭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캐디가 대통령인데 어떡합니까? 나이샷! 그랬어요. 세 번째 샷을 그냥 와이스가 딱 쳤는데 이거는 기가 막히게 맞은 거야. 쫙 앞으로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캐디가 그러더래요. 어쭈구리. 어떤 그 캐디 네 분이서 말이죠. 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캐디니까 골프로 얘기하더만요. 한 여자가 얘기한 거예요. 넌 어떤 남자가 좋니?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유 나는 얘 뭐니 뭐니 해도 남자는 드라이버를 치는 남자가 좋아 얘. 아니 왜? 아 힘이 좋잖아. 남자는 그저 힘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아이고 야 웃기지 마 얘. 나는 얘 어프로치라는 남자가 좋다 얘. 아니 왜? 아 테크닉이 좋잖아. 남자는 그저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아이고 나는 얘 퍼팅 잘하는 남자가 좋다 얘. 아니 왜? 결국엔 남자가 얘 구멍에 잘 넣는 놈이 최고지. 딴 게 무슨 필요가 있니? 나는 아니 뭐니 그 퍼팅 잘하는 남자가 좋다? 맨 끝은 여자가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넌 어떤 남자 좋은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오비 내는 남자가 좋아. 아니 왜? 한 번 더 해주지 않아?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였습니다.